유진한 스터디 A조. 알게 되면 요즘에 트렌드한 단어죠. 추하게 될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적용하고 시작을 할게요. Jervis? Creating a flight plan for Tennessee. 다들 보셨죠? 이 영화가 뭔가요? 아이언맨. 다들 보셨나요? 네. 가끔 안 보신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이언맨을 저는 안 본 사람을 진짜 저희 팀에 4명인데 2명이 안 봐가지고 공부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언맨 하면 뭐가 생각이 많이 되세요? 심장. 아, 심장. 이 에너지. 또 어떤 부분이 그죠, 있어요? 그죠. 가상현실? 걱정하는 뭐 이렇게 건물들이 튀어나오고 갑자기 뉴스가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죠. 오늘 저는 이 증강현실과 방금 말씀하셨던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에너지, 슈퍼컴퓨터, 통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앞서서 가장 먼저 증강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증강현실이에요. 보이시죠? 내 손에 마치 육면체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실현하는 게 증강현실인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의 한 부분이세요. 이 메타버스가 뭐냐? 가상 세계를 그러니까 메타와 유니버스를 합성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는 현재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서 메타버스가 주목되게 됐는데 이 메타버스에는 증강현실과 라이프 로비, 월세계, 가상 세계가 있어요. 이 증강현실 다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나요? 이 영화처럼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포켓몬고. 이 포켓몬고가 마치 피카츄가 강에 있는 것처럼 여기 뭐 속초에도 갔었죠. 그래서 남녀노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포켓몬고를 한다. 뭐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니까 옆에서 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60대 할아버지가 그것도 못하냐면 이렇게 한 번에 던지는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버스에서 이 사진 찍었어요. 여기 보시면 포켓몬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아, 저 지금 그래서 포켓몬고에 유명한 짤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대만의 70세 할아버지인데
손녀한테 배웠던 게임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현재 증강현실을 다 맞닥뜨리고 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이 이에 메타버스의 증강현실이 뭐가 있냐면 요즘에 증강현실 내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마치 내 길 위에서 증강현실에서 길 표시를 해주고 좀 더 편하겠죠. 아직까지도 핸드폰 내비 쓰시는 분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아직 안 되신 분, 애플도 안 되신 분들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요즘에 또 물건을 사기 전에 이렇게 미리 배치를 해보고 내 집에 맞나, 괜찮나, 디자인이 괜찮나 이런 것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제 소노 카메라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이 해골도 지금 현재 증강현실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의 두 번째 이제 가상세계인데 이 가상세계가 과거에는 무조건 회의실에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었던 부분이 현재 코로나나 뭐 이 비대면이 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캠만 켜고 우리가 마치 모여 있는 것처럼 해서 회의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축제 같은 경우도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다. 하고 있다. 이게 현재 부산에서 했던 축제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가상세계에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라이프 로깅이 뭘까요? 일상을 기록하고 네. 쉽게 말해서 라이프, 삶을 로깅한다, 기록한다 라고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그 NRC 이제 뭐 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뛰었는지, 휴식을 했는지, 그리고 평속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뛰었는지까지 기록하는 부분이고 도쿄 FC는 뭘 주로 참여하시죠? 이걸로요? 취미. 취미요? 네. 등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하시면서 보면은 트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적어 있어.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내가 어느 산에 갔는지 그리고 어디서 휴식을 했고 그리고 내가 기록까지 그리고 내비의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산을 굳이 몰라도 이 프로그램 하나면 내가 그 산을 쉽게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길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서 내가 쉬운 길 아니면 어려운 길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라이프 로깅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울 세계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 보고 가시죠. 지금 요즘에 이제 거울 세계의 한 부분인 이제 구글 어스라는 부분인데 과거에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을 하셨나요? 지도. 네, 지도를 보거나 지구본을 한번 보고 이쪽이면 내가 미국이구나, 한국은 어디 포함이 돼 있나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형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세계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를 갈지 저기를 갈지 로마는 어디 있고 뉴욕은 어디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좀 최단 거리일 것 같다 라고 이제 계획을 짰다고 하면 지금 이제 구글러스라는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군사 기지까지도 나왔었는데 이거를 많이 업데이트해서 이제 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표현이 돼 있다는 걸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런 가상 현실을 결국은
보이려고 하면 이제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그래픽 카드예요. 만약에 10화소면 어떨까요? 10화소. 화소의 개념을 아세요? 화소가 이 점을 의미하는데 10화소면 10개 정도 그림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100만 화소, 뭐 1000만 화소 자체는 100만 개, 1000만 개 정도 나타내는 게 이제 그래픽의 중요성인데 이걸 지금 그래픽 카드가 가상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픽 카드의 점유율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한 부분이 이렇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뭐 그래픽 카드가 뭐 엔비디아도 있고 AMD도 있고 인텔도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이 녹색 부분이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 계속 엔비디아에서 하고 있는 뭐 사업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엔비디아의 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픽이었는데 우리는 과거 이런 TV를 보셨죠. 이 TV에 그때 당시에는 뭐가 중점이었죠? 그냥 영상, 흑백에서 컬러로만 돼도 너무 좋다라고 했지만 지금 무조건 다 컬러잖아요. 이 컬러보다는 이제 화질이 좋은 거, 얼마나 더 화질이 좋을지 4K, 요즘에 8K까지도 나와서 얼마나 화질이 선명하고 현실적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CCTV도 과거의 CCT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호판이 안 보일 정도였지만 현재는 이제 HD CCTV를 구하면서 번호판 이런 부분까지도 활용이 돼서 그래픽이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중요성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신가요? 배우. 야 배우참. 네. 이 배우가 외국인. 보긴 본 것 같은데 누군 아직 못 봤을 거예요. 아니야. 외국인. 누구지? 누구죠? 봤는데 어디서? 강원래 씨 누구죠? 누구지? 누구지? 기억은 저도 안 납니다. 제가 이걸 최고야? 잘 만들면서 아, 지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름 생각나. 어느 정도는 뭐가 형태가 좀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 형태가 이걸 만들면서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작업 방법에서 타노스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식이었죠? 화질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뭐 지금도 뭐 붙이죠. 개그맨들이 아직도 뭐 대머리 할 때 뭐 붙여서 하면은 좀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도 과거에는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티가 안 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화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요즘 모공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볼 정도로 너무 좋아져서 이 정도의 그래픽은 돼야 사람들이 조금 더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한 인물이 늙어졌다가 젊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죠. 뭐 유년 생활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늙게 표현하는 건 쉽다고 하더라고요. 분장을 통해서. 하지만 젊게 표현하는 거는 어렵게 돼서 이거를 이제 이런 기술 인력이 포함이 된다. 뭐 이게 뭐였지? 아무튼 그런 기술들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강의 현실이 지금 우리 생활에서 맞닥뜨려 있고 지금 메타버스가 우리가 멀기만 느껴졌는데 우리가 항상 경험을 해왔고 현실적으로 지금 경험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언맨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컴퓨터겠죠. 컴퓨터가 있어야지만 뭐 증강의 현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슈퍼컴퓨터를 이해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진짜 가장 좋은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해요. 슈퍼컴퓨터는 어떻게 생긴지는 알고 계세요? 엄청 큽니다. 네, 다들 슈퍼컴퓨터가 뭐 여러 가지 본체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냥 뉴스에서 보시면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이 있어가지고 이런 하드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을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산이 빨라서 슈퍼컴퓨터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것보다 더 빨라진 이제 컴퓨터가 이제 양자 컴퓨터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앞서서 이거는 뭘까요? 네, 알파벳이죠. ABCD. 이 알파벳을 왜 갑자기 보여드리냐? 알파벳은 구글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 구글은 왜 알파벳과 이렇게 나뉘었냐? 이 구글로만 하게 되면 우린 단순히 구글로 보면 그냥 포털 사이트로만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알파벳을 만들고 알파벳을 모의상하고
옆에 이제 자회사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왜 알파벳을 했냐? A부터 Z까지 사업을 우리가 꽉 채우겠다. 예를 보시면 현재 A에 안드로이드가 있고요. C에 칼리코라는 이렇게 헬스케어, 또 딘바인드라는 뭐 알파고를 생각하는 회사, 그리고 Y에 유튜브가 이렇게 하고 있다. 사업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A부터 Z까지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라는 생각으로 알파고 회사를 살리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글에서 알파벳 자체가 이제 구글이 대부분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알파벳의 메인은 구글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포털 사이트는 어떤 걸 활용하세요? 네이버. 당연하죠? 네이트. 네. 아직 사이버를 나 다음 점 못한다. 걸리시지 못한 분이 있으신데 근데 네. 한국 분들은 아직까지는 네이버를 많이 쓰시지만 야.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드물으세요. 여기 보면 표시도 안 될 만큼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87.42%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빙이라는 거를 한번 보셨나요? 빙 사이트? 인종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빙이 뭐냐면 어떤 사이트냐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도를 깔게 되면은 처음 열었을 때 사이트가 빙이다. 그리고 야후도 아직까지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 보면 A, B, C가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기능이 다르세요. A는 뭐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 B는 비상장 주식, C는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그 이외의 기능은 없을 때 그냥 내가 수익을 받거나 만약에 이 회사 배당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에 누릴 수 있다. 하지만 C 같은 경우 우선주를 왜 사람들이 매수를 할까요? 싸요. 또 다른 분들. 뭐 그냥 만약에 여기서만 보이는 것처럼 의결권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만약에 A를 사라고 A랑 C가 있으면 어떤 걸 매수를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의결권이나 내가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A를 대부분 매수를 하겠죠. 하지만 우선주에 이제 사람들이 사야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있어야지만 또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그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도 우선주가 따로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우선주를 배당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선주를 사게 만든 거예요. 그 대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알파벳은 배당을 주나요? 안 줍니다. 네, 배당을 안 주는데 그럼 어떤 메리트가 있냐? A와 C의 가격 차이가 1% 이상이 난다. 그럼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심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이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와 C 그냥 간단히 내가 수익만 보고 의결권 별로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우선주를 매입하시는 게 좋고 그냥 나는 의결권까지 내가 의견을 내고 싶다 그러면 A를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발생했느냐? 왜 구글이냐? 구글은 구벌의 10의 백승을 토대로 해서 구벌이라는 부분에서 토대로 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제 등재할 때 실수로 구불이라는 걸로 돼서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게 됐고 어감상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컴퓨터가 아닌 양자 컴퓨터 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느냐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양자 컴퓨터 보면 우리가 쓰지 않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냥 노트북 이렇게 PC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장치를 데이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산이 빨라야 돼. 빨리 처리가 돼야지만 컴퓨터를 쓰겠죠. 그렇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컴퓨터를 쓰고 그것보다 더 빠른 양자 컴퓨터를 쓴다. 이 양자 기술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뭐 제약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인공지능, 교통 물리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직까지도 교통경찰들이 교통체증이 있으면 와서 이렇게 나누죠. 교통관리를 하고 근데
점점 더 우리가 운전을 직접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자동. 그렇죠. 자율주행을 많이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면 경찰이 여기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면 그게 인식이 될까요? 아니죠. 결국은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는 차가 많고 저기는 뭐 교통사고가 있고 여기는 뭐 주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피해서 간다고 하면 최단시간에 갈 수 있다는 것에 양자 컴퓨터의 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이외에도 또 다른 사업이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테슬라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바로 공성 맞닿을 수 있는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근데 자율주행만 보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웨이모가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 1위의 자율주행 기술과 그리고 폭스바겐이 같이 해서 지금 현재 그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가 곧 있으면 나올 계획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테슬라가 아직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많이 이제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만약에 양자 컴퓨터의 기술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좀 더 안전한 기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빠른 교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구글은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어요. 액면 분할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쵸. 너무 비쌌던 주식을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게 가격이 낮춰지는 효과도 있다. 보시면 뭐 애플도 4대1로 해서 500달러 가까이 했던 거를 125달러로 낮췄고 네. 분할이 됐고 테슬라도 5대1로 해서 2,000달러 이상이 됐던 주식 한 주의 주식을 400달러로 해서 좀 더 다른 뭐 넓게 개인들도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줬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걸 물론 가격만 낮췄다 해서 투자할 기회는 아니잖아요.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전에 125달러의 종가를 가지고 있던 애플이 분할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6.6% 상승을 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닷컴도 액면 분할 첫날 3%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액면 분할 앞두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 수 있다. 저렴하신 가격과 그리고 수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증강현실과 슈퍼컴퓨터가 결국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필요합니다. 맞죠?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어쨌든 통신이 돼야지만 서로 신호가 왔다 갔다 해서 데이터가 처리가 될 텐데 지금까지는 지금 통신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지금 이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투자의 기준. 지금까지의 투자의 기준은 뭐였죠? 알고 계신 투자가 어떻게 해야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죠? 네,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네, 다들 아실까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거면 10분도 보유하지 마. 그냥 존나 버텨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뱅가드 그리고 인덱스 펀드를 창시한 이 종목이 모든 주식을 소유해라. 결국은 여러 주식을 한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 주식을 투자를 해서 투자에 효과를 누려라라는 게 과거의 기준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여기에 넘어서서 결국은 나는 내 투자에 내가 시장이 중단되더라도 행복한 곳에 투자해야 결국은 공부를 해라 해요. 공부를 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면 지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장기를 하고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요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은 종목, 안정감을 느낀 종목이 무엇일까요? 이 종목 보시면 너무 사고 싶죠? 이때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주식은 누군가는 살까요? 사겠죠? 회사가 좋다고 하면 맞죠?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 회사도 지금 이 포인트가 저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삼성입니다. 3, 4, 5만 전자까지 갔죠. 8만 9만 전자에 5만 전자까지 갔지만
아직도 욕을 하면서도 버티고 있어요. 존나 버티고 있죠. 오랜 버티처럼 역시 명언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한 이유가 결국은 큰 회사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가 하는 역할, 반도체가 부족해서 계속 반도체 사업은 4차 산업의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불안을 안고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차트를 갖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도 뭐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투자하고 싶지 않을까요? 많이 높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현재 지금 대비 고점 대비 한 10% 이상, 1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가 더 어떤 회사인지 보면은 지금이 저점일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가 기준이 서실 거예요. 그럼 이제 브로드컴이 어떤 회사냐? 현재 반도체 솔루션이 74%를 차지하고 있고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26%입니다. 이 반도체 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애플, 삼성, 화웨이 공통점이 뭘까요? 모바일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모바일 기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통신이 되려면 칩이 있어야 되겠죠. 이 RF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 브로드컴입니다. 대부분의 RF 칩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뭐 터치 컨트롤러 시작해서 뭐 와이파이 이런 부분들을 브로드컴이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뭐 위성 TV라든지 케이블 TV, IPTV, 그다음에 뭐 와이파이 라우터 기기, 와이파이 기기 같은 거 이런 부분도 다 브로드컴이 되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직까지도 이 기기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거예요. 70세든 80세든 90세여도 핸드폰을 쓰시죠.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지금 다 모든 분들이 이 칩을 활용하는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이 아직도 건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퀄컴이라는 회사가 이제 브로드컴이랑 그 양대 산맥이랑 반도체 회사에서 양대 산맥인데 여기랑 합병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법을 따르는 회사이기도 하고 퀄컴 미국의 법을 따르는 회사인데 만약 합병이 되면은 그 보안상 문제가 생기겠죠. 중국과 미국이 항상 지금 무역 전쟁도 하고 이런 전쟁을 G2로서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기 보안 때문에 트럼프가 무조건 라고 법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냥 IT 회사라고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 네 부분들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보안입니다. 네, 내 데이터가 남에게 빠지지 않는 이 보안이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지금 소프트웨어 중에 보시면 이 메인프레임 결국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런 부분들을 사이버 시큐리티,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을 하고 있는 게 이 브로드컴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다. 원래는 이제 거의 100%를 반도체에 하고 있었지만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만 해서는 우리 회사가 발전하지 못하겠다 해서 소프트웨어에 사업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메인프레임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브로드컴이 38%로 가장 높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합병을 어디랑 하려고 했죠? 퀄컴이랑 하려고 했죠. 주기적인 인수 합병을 합니다. CA 테크놀로지, 시만테, 그리고 최근에는 WM웨어라고 이 그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축인 회사들을 계속 인수 합병을 해서 이 사업을 넓히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신 것처럼 38%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뭐 주당 순이익, 주가 순이익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한 주당 수익을 내는 게 점점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표에 보시면 브로드컴, 퀄컴, 인텔, 뭐 AMD, 엔비디아, IBM보다 주당 순이익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한 주당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높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오케이 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언맨은 가운데 이 에너지 있죠. 그때 아이언맨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었을까요? 원자력. 원자력이 아직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석유를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 갑자기 에너지 석유를 여기다 넣어서 움직이진 않을 테니까 로봇들이 석유 넣는 거는 과거에 있지만 지금은 로봇들 있잖아요. 로봇들 다 전기는 전기를 쓰고 있을 거예요. 이 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기 뭐 이런 에너지 석유는 아니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셀이냐? 이 셀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한국을 다녀보면은 뭐가 보이죠? 현대, 오일뱅크, SK, GS, 칼텍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미국의 가장 큰 정유회사다. 이 정유회사가 30%에 2035년까지 30%에 감소를 할 거고 50년까지 65%를 감소시킬 거다. 정유회사인데 석유 제품을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다들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간 거잖아. 개발하지 못할 한국에 그걸 줄이겠다. 그러면 다들 어차피 떠날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석유가 아니어도 개발할 게 많다. 하고 있다.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ESG라는 친환경 산업이 좀 더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행을 많이 못 다니셨죠. 이제야 뭐 여행을 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좋아진 부분이 환경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 가면 쓰레기 엄청 났었죠. 근데 지금 가신 분들은 역대급의 바다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환경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ESG라고 보시면 되세요. ESG는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왜 이게 화두가 되냐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미국 블랙록이 ESG 성과가 나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말했던 것 중 친환경 정책을 많이 중요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ESG의 사업을 연구해서는 회사가 터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친환경 사례를 들어보면 스타벅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불편한 종이빨대 쓰고 있고 맥도날드는 뭘 하고 있죠? 뭐지? 빨대를 주기 전까지 빨대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입구에 뚜껑에 다 있잖아요. 굳이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말하시면 준다고 하네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죠? 그냥 뭐 신발에 의류를 많이 만들죠. 이런 회사가 지금 현재 제로 탄소, 제로 폐기물 결국 의류를 만들 때도 석유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을 친환경 소재로 해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배출한 탄소를 이제 그만큼 흡수를 해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2050 탄소 중립입니다. 이 탄소 중립에서 LNG가 왜 필요하냐면 결국은 석탄에서는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석탄 연료를 줄여야 되는데 원자력을 지금 늘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의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조금 나오는 탄소를 배출하는 LNG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는 LNG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이 셀에서는 CCS라는 기술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탄소들을 응축시켜서 지하에 모아둔다. 언젠가 이걸 처리할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현재 공기 중에 있는 탄소들을 줄여서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기술을 셀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셀이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셀은 어떤 천연가스의 어떤 부분을 기술을 갖고 있냐.
바로 부피를 줄이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체 대부분 아시겠지만 물이 가장 부피가 작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얼음? 아니다. 수증기가 됐을 때? 플러스. 아닙니다. 똑같은 1리터를 올렸을 만약에 하게 되면 물을 얼리면 어떻게 되죠? 더 팽창하는 거. 그렇죠. 부피가 커지고 옵니다. 물을 그리고 때. 기체는 더 많이 커지겠죠. 결국은 액체화를 시키는 게 가장 부피가 작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술을 지금 셀이 600, 부피 600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천연가스의 사업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도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수출을 하려면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운반 기술보다 기술이 돼야지만 배송비도 줄거고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 걸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아까도 6%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솔라파크라든지 오만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요즘 태양광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도 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현대 자동차랑 연계를 체결해서 중립화를 가속하고 있다. 탄소 중립화를 가속하고 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해도 차트로 봤을 때 좋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를 못 하잖아요.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지만 첫 번째로 보면은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죠. 모기지론에서 리만 브러더스 이런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2008년도에 이때 한번 떨어졌고요. 최근에 코비드 19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유회사에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셰일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까지의 이 셰일 혁명 이전에는 중동에서 기름을 수입을 해왔어요. 중동의 기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땅에 탱크처럼 기름이 모여 있어서 그냥 기름만 뽑아내면 바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었는데 이 셰일 같은 경우는 셰일층에 지금 그 화석유 연료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석유랑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바로 쓰질 못했어요. 이 정제 기술을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적인 게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해결하고 기술을 개발을 해서 쉽게 시간이 빠르게 해서 좀 더 가격을 낮춰서 이 셰일 기름을 이제 뽑을 수 있었죠. 그래서 수요랑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이 떨어졌다. 근데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든이 어떤 정책을 핀다고 했죠? 친환경 정책. 이미 친환경 정책이 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공급이 많이 되든지 조금 되든지 이거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셰일이 안정성 있게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석유랑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세 가지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 엔비디아나 구글, 그다음에 프로듀컴 이 세 회사는 IT 회사세요. 근데 셰일 같은 경우는 뭐죠? 정유 회사는 에너지 회사예요. 이 에너지 회사 같은 경우는 소비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 사용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방어도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셰일 같은 경우는 원래 석유 산업이 가장 컸지만 계속적으로液化천연가스 그리고 태양광 산업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35년까지 줄이고 50년까지 65%의 석유 제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알파벳, 프로듀컴, 셰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파란색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건 노란색은 순수익인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 알파벳, 프로듀컴은 4차 산업혁명의 또 주요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셰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그냥 방어를 얼마나 잘했냐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으로 바로 사업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 재생 에너지 자체가 이제 소비재이다 보니 얼마나 방을 잘해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요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5년간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현재
고려하시겠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IT는 코로나 인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실 같은 경우도 떨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소비재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계속 소비재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IT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소비재가 그나마 방어를 잘하고 있다. 그 중에 석유 산업들이 지금 잘 방어를 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봐가지고 제가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방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기나 많이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A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